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전일에 이 에코프로의 단기 고점을 전고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79만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79만원을 넘어야 82만원을 넘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고점이요. 첫 번째 고점 여기가 8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 여기가 79만 정확하게 1000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 1호가, 1호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직전 고점이 7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79만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79만원까지 오면 일단 대부분 다 물렸던 사람들도 일단 최소한 본전이거나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익만 되면 팔아버려야지. 이런 심리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고점일 때 물렸던 사람들이 다 79만원 오면은 일단 매도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오늘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빠진 세 가지 이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까지도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대외적으로 미국 FOMC가 이제 내일 열립니다. 내일 밤, 내일 목요일날 밤에, 우리 한국 시간은 내일 목요일 밤에 열려요. 그래서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나스닥 지수나 미국 지수가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금리 동결이 진짜로 금리 동결이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90% 이상이랍니다. 그러면은 금리 동결이 되면은 이렇게 오를까요? 아니죠. 금리 동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게 뭐예요? 뉴스가 확정됨에 따라서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그동안은 있었는데 확정이 되면은 기대감이 소멸됩니다. 그죠?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갭을 딱 떠가지고 음봉으로 쫙 내리죠. 와, 금리 동결 좋아,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내립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요 기정사실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한 번은 또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거예요. 이 차트가 바로 미국 나스닥 차트입니다. 보세요. 나스닥 차트가 올해 1월달 들어서 이게 1월달이에요. 여기가 1월달이고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지금 6월달이죠. 6월 중순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1월달에 오르고 나가지고 3월달에 저점 찍고선 3, 4, 5, 6 지금 무려 넉 달째, 4개월째 미국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요. 이렇게 오르는 게 금리 인상 금리 동결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금리 동결 요것 때문에 하나가 오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바로 요겁니다. 제2의 라더견, 제2의 SG 사태가 지금 딱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삼천리 이런 종목들이 하한가가 있는데 요번에 동일산업 같은 요런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일단 뉴스상에서는 5개 종목의 무더기 하락 원인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SG 해외 증권사였다면 요번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이제 매도 폭탄이 나왔다 요거예요. 그래서 시장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는 항상 작동하고 있으나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다. 밝힐 수가 있는 게 찌라시가 나왔어요. 찌라시가. 근데 제 지금 유튜브니까 이게 찌라시를 갖다가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어떤 뉴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찌라시 갖고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2의 라더견 사태를 의심하고 있다. 뭐 이제 뉴스는 이렇게 나와요.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이렇게 한가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간, 대한방직, 또 동일금속 5개 종목이 이제 일제히 이제 하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또 제2의 라더견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위축이 되면서 또 어떤 걸 팔겠어요? 제일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수익이 돼 있는 거 그것부터 팔겠죠. 많이 물려있는 종목은 어차피 물려있으니까 안 팔아요. 에이, 떨어져 있는데 더 떨어졌네 이제 이러고 마는 거고, 예, 올라가지고 수익권에 막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빨리 팔아야 될 거냐, 더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에코프로를 팝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파니까 에코프로가 대장이니까 2차전지 종목들도 다 같이 에코프로 떨어지니까 에코프로 BM도 떨어지고 포스코도 떨어지고, 예, 다른 종목들도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뉴스가 구르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그 이후에 또 나오냐면은 요 뉴스가 딱 나옵니다. 미국이 IRA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중국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죠? 중국을 이제 딱 저거 하기 위해서 딱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라는 건 요건 미국이에요. 미국 저기 미시간이에요. 지역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에서 중국 EV 배터리 공장을 승인했다.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 왜 미국이 중국을 갖다 견제가지고 IRA를 해서 중국을 갖다가 무찌르겠다 이렇게 해놓고선 갑자기 중국을 허용하는, 승인을 하는, 그렇게 됐더니 뉴스가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니까 2차전지가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울제이 확 하고선 매도세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대단한 게 에코프로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 오늘 고점이, 예,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은, 네,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죠? 아, 이 79만원 되면 일단 팔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왜냐면 딱 전고점이니까. 그쵸? 79만원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79만원이 일단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한 것처럼 1번 FOMC, 그죠? 그 다음에 2번 제2의 라더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국, 이게 제일 컸어요 2차전지한테는. 미국에서 중국을 승인했다. 이런 게 지금 딱 나오면서 한꺼번에 지수가,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에코프로 BM같이 시가총액 큰 애들이 밀리고 2차전지 애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밀리니까 지수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졌죠. 예, 그래도 코스피는 1%가 안 돼요 빠지는 게. 근데 코스닥은, 예,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또 한 번 79만원에 팔고, 그죠? 79만원에 못 판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79만원에 저 못 팔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못 팔았어요. 그 갑자기 떨어져서 못 파는 게 아니고 욕심내다가 못 파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더 갈 것 같다. 그 더 갈 것 같다는 것도 욕심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또 좋은, 또 한 번 절호의 찬스가 온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여기 50만원대에서 계속 한 달 내내 설명을 드리면서 낀봉이 나오면, 그렇죠? 21선을 이렇게 61선과 낀봉이 나오면 올라갑니다 라는 설명을 꾸준히 드렸고, 그 낀봉 딱 나오니까 낀봉 기법이죠. 낀봉 뭐예요? 21선과 61선 사이에 주가가 끼어 있다가 21선 위로 올라타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 61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얌체공이나 고무공이 이렇게 딱 중간에 끼어 있다가 꾹 이렇게 고무공이 눌렸다가 눌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받으면 한쪽으로 평 튀죠. 튀는 방향 쪽으로 간다. 그게 낀봉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고, 제가 그래서 21선이 올라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15%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쭉 올라서 결국은 70만원 간다고 했을 때 70만원 갖고, 또 70만원에서 더 간다 그러니까 75만원 갖고, 말하는 대로 딱딱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전고점, 여기가 중요하다. 79만원을 일단 단기 고점으로 볼 수 있으며 79만원 돌파를 하는데, 돌파가 나오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온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나온다. 그냥 막바로 돌파를 한 것보다는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그렇게 올라야 이 79만원이 전고점이 되는 거고, 이제 79만원이 그러니까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고 이 저항대를 돌파했어야만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사실 75만원, 78만원 이런 데서 매도에 일단 단기적인 그런 자리인 거고, 단기적으로요. 또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해당 얘기가 안 되고, 또 에코프로를
30만원, 20만원에 산 분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70만원에 사신 분들 있어요. 70만원에 사신 분들. 70만원 이상에서 75만원, 73만원 요렇게 사신 분들은 79만원 오면은 팔아야 된다. 그랬죠? 왜? 여기 맞고 떨어지면은 70만원보다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66만원까지 떨어지고 65만 6천원까지 떨어졌네요. 오늘 최저점이 65만 6천원입니다. 65만 6천원. 자, 65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내일 지금 시간에서도 좀 밀리고 있는데, 자, 내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되면은 주가가 물론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장대 연봉으로 꺾였으니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요? 일단 21선, 그 다음에 61선. 21선과 61선이 또 한 번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니까 11선에서 반등 한번 나오고 21선에서 추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이 초록색 선이 61선이에요. 61선에서 이렇게 3번 지지, 4번 지지 받으니까 그 다음에 뿅 하고 올랐어요. 그러면 요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1선이 여기 있고 61선이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21선과 61선 부근이 뭐예요?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가 또 한 번 저점의 자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50만원 라운드 피겨가 딱 지키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매도 애들이 지금 제일 입 벌리고 기다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 여기잖아요. 여기 중심선, 요거 중심선.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기다리는 자리는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예, 누구나 기다리는 자리는요 안 옵니다. 네, 안 와요. 누구나 기다리는 자리는 안 온다. 예, 누구 좋으라고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낀봉이 나오면서 61선을 지지라고 반등이 나올 거다고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 또 조정이 나와서 아주 멋진 또 좋은 절호의 찬스가 온다. 그럼 이번에야말로 또 한 번 올라서 이 79만원, 그 다음에 올랐을 때 또 79만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79만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노크를 했습니다. 자, 자꾸 두들기면 슈팅도요, 골대도요, 자꾸 슈팅을 쏘고 골대를 두드리면 골이 결국 나오잖아요. 예, 에코프로도 고점을요, 80만원 이 고점을 79만원까지 왔다가 79만 1천원까지 왔다가 자꾸 두들겨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급이에요. 수급. 에코프로 BM이 전고점에 임박했는데 이전과 다른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FTSE라고 미국에서 하는 거는 MSCI 지수 편입이고, 요거는 영국이에요. 영국. 예, 영국에서 하는 게 FTSE 요 환경기술 지수의 편입이 지금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에코프로가 지난번에는 안 됐어요. 5월 달에는. 근데 MSCI의 8월 달에 정기 변경 편입이 유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MSCI건 FTSE건 들어가면 좋은 게 뭐예요? 들어가면 좋은 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려고 해도 예, 주가가 올랐다가 좀 내려가 있어야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올랐을 때 먹을 폭이 있지. 얘네도 패시브 자금도 다 뭐예요? 수익 날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얘네도 차트 보고선 뉴스 보고 기사 보고 다 분석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랐다가 좀 내려가 있어야 야, 앞으로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내가 먹을 몫이 있겠구나. 요러고선 들어오겠죠. 그래서 또 8월 달에 MSCI 편입이 유력하다는 요게 또 호재로 앞으로 기대감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 자,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가 뭐예요? 상장,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 요게 지금 언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월 달에서 9월 달. 요때 상장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대감이죠. 확정이 되면 안 돼요. 확정이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항상.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요렇게 남아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바로 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떤 주식이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돈이 들어와야지 주식은 오르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최대 1조 원 조달했다. 요게 4달 완료된다. 4달이 언제예요? 7월 달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면 7월 달, 8월 달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나온다. 그래서 요번 조정이 아주 절호의 찬스다. 또 한 번 수익을 갖다가 또 끝내주게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 그 자리는 바로 차트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에코프로가 어떻게 해요? 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봤죠. 그렇다면은 이 밑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짠! 하고 봤을 때 요게 뭐예요? 핑크색 선이 요게 중심선이잖아요. 중심선을 계속해서 수평으로 놓고 중심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갖다가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아직까지 건재하다. 요겁니다. 자, 에코프로가 전일 79만원 전고점을 딱 찍고 그리고 나서 장중에 이 뉴스가 나왔죠. 자, 중국 업체가 중국의 고션이라는 업체가 자,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배터리 업체가 미국의 미시간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요 뉴스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10% 넘게 조정이 나왔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잘 올라가다가 고점 부근에서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어쩜 희한하게 딱 그 고점을 찍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고점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79만 원이라는 요 전고점 부근에서 딱 누가 봐도 매물대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쯤 그때 또 마침 팔아라. 일단 단기적으로 팔아라라는 신호처럼 이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국내 SG 사태 4월 달에 있었던 SG 사태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일제히 하한가가 5개가 가는 종목이 나오는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 불안 현상이 나왔는데 오히려 또 공포에 사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는 오늘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시가가 일제히 갭을 뜹니다. 갭을 떠서 중요한 것은 5일선 위에 계속해서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5일선 밑으로 이제 내려가느냐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요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5일선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처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5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여기에요. 이게 50만원입니다. 그렇죠. 항상 지난번에는 50만원이 저항대로 작용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20만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50만원까지 갔을 때 저항대로 작용을 했고 그 50만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항상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각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팍 하고서 꺾여서 내려오는데 요때 참 희한한 게 요런 자리에서요. 이렇게 고점이 생성이 되고 고점이 생성이 됐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제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 음봉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죠. 에코프로 뭐 어쨌든 이제 안 좋다는 식으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딱 내렸는데 요런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기 고점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오니까 나쁜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제 뚝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더 이상 왜 이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단기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선 지지하고선 올랐지만은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또 내렸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낀봉이 나오면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오죠. 이게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게요. 차트하고요. 차트가 만들어가요. 뉴스가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때 올라갈 때요. 이때부터 이제 뉴스가 적용이 되는데 요때 올라갈 때는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이동채 회장의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6천억인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와 대단한 뉴스다. 이렇게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선 또 이제 뭐 안 좋은 얘기가 또 나와요. 이동채 회장이 이제 구속을 하고 2심에서 이제 져서 구속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흘러요. 그랬다가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고선 쌍바닥 등을 그리면서 21선, 61선 수렴을 하면서 뻥칠 때 요때 또 나온 뉴스가 뭐예요? 1조 조달. 돈이에요, 돈 결국은요. 예. 자사주 소각 6천억 돈. 그 다음에 1조 조달, 투자금 조달. 자, 이게 1조가 4달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1조라는 돈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잘 봐요. 다 이렇게 조정이 이게 이제 조정의 신호탄이에요. 요건 조정의 신호탄.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조정의 신호탄. 그죠?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5일선을 깨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5일선을 깨는 거예요. 그죠? 다 5일선을 깼어요. 깨고 나서 다음에 뚝 떨어집니다. 그죠? 양봉이 나와요. 다음날 양봉이 나와요. 근데 이 양봉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잘 봐요. 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거는 부분이요. 요게 뭐예요?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 그죠? 자, 여기서도 봐요. 이렇게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을 다 깼죠.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이렇게 줘요.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줘도 5일선을 돌파해요? 못해요? 못하죠. 5일선을 맞고 그 다음에 떨어지죠. 그죠? 즉 5일선이 그동안에 지지 역할을 하다가 저항 역할을 한다 이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도 봐요. 여기도 여기 봐. 11선 찍고 5일선까지 반등. 그 다음에도 11선 찍고 요 파란 선이 11선이에요. 5일선까지 반등. 그죠? 다 이렇게 5일선까지 맞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죠. 봐요. 그죠? 똑같죠? 첫 번째 구간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구간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떨어집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즉 그다음부터 5일선을 돌파를 못 해요. 자, 그다음에 이번 판에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5일선이 핵심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5일선 밑으로 내려간 애는 다시 짧은 시간 안에 한 하루 이틀 안에 5일선 위로 복귀를 못하면 그러면은 다시 주가는 흘러갈 수 있다. 흘러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소리고요. 물론 조정이 나와도 밑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오늘은요. 갭을 떴어요. 갭을 딱 뜨는데 아침에 시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반등을 딱 줘. 그죠? 어제 분위기만 하더라도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공포의 살아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런데 5일선 위에 시가가 69만 9천 원입니다. 69만 9천 원의 시가가 시작을 해서 5일선이 요 봐요. 요 선이 빨간 선이 요게 5일선인데 5일선 부근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죠? 조금 내려가면은 68만 원이고요. 그죠? 조금 올라가면은 72만 원이에요. 그죠? 요 사이에서 이제 70만 원이 딱 가운데 라운드 피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만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굉장히 세요. 뭐냐면 봐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쭉 이렇게 올랐을 때 50만 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라운드 피겨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죠? 이때 올라갈 때 50만 원을 뚫으면 더 갈 텐데 이걸 못 뚫고 있네. 이거를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 못 뚫고선 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여봐요. 50만 원 갔다가 떨어지고 50만 원 갔다가 떨어지고 50만 원 갔다가 50만 원 갔다가 떨어지는 거를 한 달 가까이 반복을 하고 나서 돌파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7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가요. 또 강력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합니다. 70만 원 위로 올라가면은 8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져. 70만 원 위로 올라가면은 8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져. 그죠? 또 70만 원 위로 올라서 또 7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70만 원 밑으로 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70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다 빠졌어요. 첫 번째도 빠지고 두 번째도 빠지고. 근데 이번에는 빠지는가? 빠졌어. 어제는 빠졌는데 요거를 하루 만에 빨리 복귀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은 깨는 지지야. 깨는 지지. 예, 깨는 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평선이 됐던 뭐 중심선이 됐던 뭐 어떤 기준선이 됐던 어떤 부분을 지지를 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깨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깼다가 그걸 복귀를 빠른 시간에 하루 이틀 안에 복귀를 하잖아요. 이러면은 깨는 지지야. 이 부분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안 깨고 보통 이게 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되면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깨는 지지가 나왔을 때에 오히려 더 상승이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일선 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5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 이거 보세요.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5일선이 지금 70만 원을 딱 가르치고 있어요. 6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5일선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양봉으로 안착을 해. 그러면은 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막 50만 원까지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정이 나와봤자 한 65만 원대. 근데 65만 원까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꼭 예상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5일선이 안착을 한다는 의미는 어제 조정이 과도하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정 나온 게 이 에코프로 세력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 말고요.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시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죠? 딱 어떤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예견된 뉴스였습니까? 예견된 뉴스? 그러니까 예견된 뉴스라는 것은 뭐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 또 뭐 어디에 또 저기 납품할 수 있는 양극재가 공급이 돼 가지고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거는 예견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동채 회장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아는 사람 내부자는 알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런 게 나왔을 때 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상치 못한 게 나와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조 원 조달한다. 이거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죠? 이거 미리 알았습니까?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뉴스에 나와 있는 앞으로에 이렇게 돼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그냥 주가의 흐름에 악영향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상승 추세를 그냥 막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지. 예. 이렇게 딱 핵심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모르는 거. 예. 아니면 나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나쁘다라고 알고 있었거나 위험하다거나 예, 요렇게 앞으로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요렇게 됐던 부분이 갑자기 전환이 돼. 이거 나쁜 게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때 주가가 빵 오르는 거예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셨죠?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호재가 벼락 호재가 나왔을 때. 예. 아니면은 안 좋았던 게 좋아졌을 때. 요렇게 됐을 때만 이런 식으로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제가 주식을 여러분들께 계속 다른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 요렇게 갑작스러운 호재가 딱 터졌을 때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올려가지고선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7월 달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렇다 그러면은 7월 달에 또 한 번 터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터져야 돼요? 80만 원이라는 70만 원에서 주가가 놀아야 돼.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70만 원에서 놀고 있다가 80만 원, 전고점 82만 원이고 79만 1,000원이죠. 아직 79만 1,000원도 돌파를 못했어요. 어제 79만 원까지 갔지 1,000원은 못 간 거야.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에서 안 떨어지고 이 위에서 놀아야지 80만 원을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만 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50만 원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60만 원대 정도에서 놀아야 60만 원대 정도에서 놀아야 주가가 올라가서 80만 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50만 원이 여기에요. 50만 원대 혹은 이제 한 5만 원 정도 대요. 55만 원 정도 대. 여기쯤 와서 8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한 30%가 올라야 됩니다. 순간적인 힘을요. 30%를 바짝 쓰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힘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힘이 좀 딸립니다. 그러면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 쉬었다 가는 게 이렇게 다시 30% 끌어지 다시 마이너스 30%로 떨어져. 다시 마이너스 30%로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30% 올리면 또 그만큼 힘쓰기 때문에 예, 다시 또 힘이 빠져요. 근데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0%가 아니고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0%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80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셨죠? 그러면은 오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70만 원대 위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또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느냐, 다시 5일선 위로 어저께 깼잖아요. 오늘 복귀를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딱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소지가 있고
또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5일선 부근에서 밑에 11선, 21선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인 11선이나 21선 등을 지지해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5일선에서도 지지 반등이 나왔으면은 내린다 하더라도 11선에서 반등 나올 수 있고 21선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임이 또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맥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가 지금도 상승 추세다.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홍주식 유튜브에서요. 지금 에코프로 시리즈를 해서 에코프로를 집중 분석하고 에코프로만 매일 합니다. 매일 방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또 시장의 주도주들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수급이 완벽한 종목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 맞아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매수 매도가 완벽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외쳤던 것은 바로 뭐예요? 요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요 중심선에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등이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보자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차트를 볼 때 다른 거 어렵잖아요. 예, 이평선 뭐 보고 있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중심선 하나만 딱 설정해 놓고 보시면 아주 쉽게 지금의 추세나 지지 저항 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노트북이나 PC에서도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요. 요 앱, 요 영문 3 키움증권 거 요런 거 깔아가지고 여기다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에코프로가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에코프로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중심선 설정하는 거 여러분들께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요 중심선 꼭 설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도 보시면요. BM도 보시면은 자, 요런 자리에서 또 눌림목 자리에서 중심선이 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요 위에서 지금 반등이 요렇게 나와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죠. 근데 전일 갑작스러운 음봉을 맞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음봉을 정확하게 안 깨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버팁니다. 요게 21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안 깨고선 버텨주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5일선, 에코프로 BM은 21선입니다. 21선하고 61선, 21선, 61선이 지금 겹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노란색, 초록색 선이 겹쳐 있죠. 요 21선과 6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깨지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여기예요.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1선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래서 21선과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면 다시 한번 5일선 위를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점인 3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에코프로 BM은 21선을 꼭 지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